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능 특강 교재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고전 산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운문문학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현대시, 고전시가 이렇게 해서 자, 연이어서 이제 고전 산문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여러분들의 조회수라든가 시간을 봤더니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별 기대 없이 했는데 점점 그 구독자가 늘면서 저도 이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요.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바가 어느 정도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공부를 해주시고요.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첫 작품이 뭔가 했더니 작자 미상의 설화네요, 설화. 그쵸? 우리 소설의 출발점이 바로 설화 아닙니까? 우리 설화. 그래서 제목이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시, 고전시 못지않게 이 소설에서도 이제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부터 정리하고 작품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전달 사항은 고전 소설 그 공부하는 비법 2개 강좌가 있거든요. 고전 소설의 유형과 또 고전 소설 읽는 감상 요령. 그 강의를 또 먼저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고요. 자, 이 설화는요, 보니까 지하국이라는 게 나오네, 지하국. 이 지하라는 거는 상대적 개념은 뭡니까? 지상국이 있겠죠, 지상국. 그죠? 그러니까 지하국은 지상국에 대립된 그런 장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대적. 여기 한자 보니까 큰 도적이네요. 그러니까 큰 도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하국에 사는 큰 도적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퇴치한다. 퇴치가 뭐죠, 여러분? 우리 그 모기, 그죠? 박멸할 때 퇴치란 말 많이 하죠. 퇴치. 요즘 그 코로나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참 그 무섭습니다만은 요즘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퇴치란 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퇴치란 건 물리쳐서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박멸한다 또는 물리쳐서 다스린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제목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요, 지하국에서, 그러니까 지상이 반대말이니까 지상국에서, 그쵸? 지상국에서 큰 도적이 있는데 그 큰 도적을 박멸하러 간다, 물리치러 간다, 이런 얘기네요. 그쵸? 누가? 주인공이겠죠. 주인공은 지금 이름이 아직 안 나왔네요. 그쵸? 주인공이 주어가 되죠. 그리고 설화라는 거는요, 이 소설이 그 설화로부터 출발되는데, 이 설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민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흥미 위주의 작품입니다. 민담이라서. 그리고 전설은 어떤 그 진실성을 담는 그런 증거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신화는 신성성, 단군 신화 있잖아요. 네, 그런 신화. 여기서는 이제 민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 속에서 많은 걸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국이라는 주요 공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적이라는 거는 반동인물이 나왔고, 그렇죠? 주인공에 대립되는 반동인물 나왔죠. 그러니까 시간 배경 나왔죠. 공간적 배경. 그다음에 등장인물 나왔지 않습니까? 퇴치 주제입니다. 주제. 그렇죠? 거의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수능 특강책 다 꺼내 놓으시고요.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수업 방식은 미리 준비한 강의, 뭐 필기된 거 보고 이런 강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잡서 펼쳐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해설서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험장에 가서 똑같은 상황, 그렇죠? 백지 상태, 원문만 놔두고 백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지 않게 필기나 또는 그 옆에 그 해설서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치우시고요. 원문을 가지고 하셨죠. 혼자 공부하실 때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 문맥 속에서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많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가장 기본에 가깝고 이래야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해석하는 연습,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연습을 오래 하시다 보면 굉장히 빨라져요, 오히려. 알겠습니까? 빨라지면서 문제에서 적중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다른 선생님 강의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비교가 되시겠지만 그렇게 그 완벽하게 분석해 놓은 거는요 이미 다 드러내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모르는 작품이 나오거나 다른데 발췌됐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런 가정하에서 똑같이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옛날 지하국에 사는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대적이라고 했을 때 그 대적과 냄새가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확신치는 않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국은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대적일 확률이 높은 거죠. 큰 도적, 알았죠? 옛날은 설화, 그렇죠? 여기 벌써 제목이 나왔잖아요. 옛날 옛적에 이런 건 뭐예요? 설화적인 요소잖아요. 그리고 지하국, 대적 다 나왔잖아요, 제목이. 그렇죠? 이렇게 연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제목 속에 살아있는 악당이잖아요, 악당. 그렇죠? 우리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잘 떠오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데 얘가 어지럽힌다, 세상을. 그리고 심지어 미녀를 납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짓 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마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일 확률이 높아졌죠, 훨씬 더. 예, 이렇게 해서 인물이 나오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소설 공부할 때 특히 인물이 중요한데 이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 그 다음에 누가요? 대립된 인물인 반동 인물, 즉 마귀 같은 인물이겠죠. 이 마귀와 주인공의 대립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갈등 관계, 또 갈등의 진행 양상 등을 공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마귀가 일단은 부정적인 인물이니까 한번 세모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예.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뭐 했습니까? 일삼었죠, 이렇게 일삼. 부정적이잖아요. 어떨 때 보니까 얘가 왕 세공주를, 그쵸? 이 공주가 이제 3명이었는데 한 번에 그냥 납치를 그냥 해버려 버렸네요. 그쵸? 큰일 났죠. 임금의 자녀를 납치했으니까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잡아오라고 시키겠죠. 그래서 묘책을 강구했다. 이 묘책이라는 것은 아주 그 오묘한 대책을 연구하고 잡아오게 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아무도 어때요? 이 대책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 지나서 한 무사가, 무사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한 무사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죠. 왜냐면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진짜 맞는지. 임금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사는 공무원의 벼슬아치의 어떤 그 집안의 자손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이번에 제가 몸을 바치겠다, 몸을 희생하겠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치겠다. 그리고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사성어가요, 이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주 적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이거 어떤 게 있죠? 예, 은혜에 보답한다는 거, 이런 거는 결초보은, 그렇죠? 결초보은 같은 한자어가 또 떠오르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저는 누구예요? 무사죠, 무사. 마귀 퇴치 나왔죠, 제목. 대적, 그렇죠? 마귀가 대적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퇴치란 단어 나왔고 마귀, 이 마귀는 대적과 같은 단어다라는 거, 인물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중임은 뭐야? 중대한 임무를 맡겨주세요. 응?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왕은 어때? 허락하겠죠, 당연히. 자, 특별한 내용이 없을 땐 과감히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분석하느라고 지금 하나하나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 풀 때 굉장히 빨라지는 걸 이건 연습을 통해서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비법을 찾고 강구해서 뛰어넘지 마시고요. 해석을 많이 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 딸을 줄 것이다. 이거 뭡니까? 결혼을 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우리 그 만화 영화라든가 영화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구해오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
뭐 이런 거 낯설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사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장면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임금 궁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궁궐 안에서 벌어진 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사는 몇 명의 부하, 그렇죠? 부하를 데리고 마귀의 서구를 찾아 나섰다, 그렇죠? 마귀의 서구를 찾아 나섰어요. 그는 수년간, 그렇죠? 오래 걸렸네요. 천하의 구석구석, 방방곡곡을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굴이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는 누구예요? 무사죠, 무사. 피곤하여 산길슬게 누워서 이제 바위를 베개 삼아 이제 꿈을 꿨습니다. 이제 꿈. 자, 꿈의 기능이 중요하죠. 이제 꿈의 기능. 꿈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겠죠. 꿈에서 누가 나타나요? 백발노인이 나오네. 백발노인,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그 백발노인, 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나는 산신령이다라고 합니다. 산신령, 그렇죠? 산신령이다. 네가 찾고 있는 마귀의 소굴은 저쪽 너머 산 속에 있다. 뭐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렇죠? 그곳에 너는 바위를 발견할 것인데 그것을 치우게 되면 구멍이 있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면 점점 넓어진대요. 그렇죠? 점점 넓어지고 별세상이 나오죠. 별세상이라는 건요, 특별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 특별한 곳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내려간다는 얘기는요, 우리 제목에서 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느낄 점은 뭡니까? 이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이 마귀가 어디다? 이 지하에 사는, 지하국에 사는 그러한 대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찾아러 간다? 무사가. 아까 그 주인공이, 주어가 무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세상이 말하자면 마귀의 세계인 것이다. 아, 마귀의 세계가 바로 마귀가 살고 있는 소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라졌다. 호련히 사라졌네요. 그렇죠? 예. 우리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자, 즉 조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백발노인은 조력자에 해당되겠네요. 그는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왔겠죠, 산까지.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튼튼한 밧줄. 자, 여기서 튼튼한 밧줄이 이제 소재가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 이 소재 같은 경우도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거든요. 인물에게도 이 밧줄을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밧줄의 의미는 뭡니까?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짠다? 바구니. 왜?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누가 이 바구니에 타서 놈의 사정을 살피고 오겠느냐? 그랬더니만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두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는 부하 중 한 사람에게 네가 가봐라 시켰죠. 이제 시켰어요. 지정을 했죠. 네가 가라고 지목을 했는데 어때요? 도중에 위험하면 줄을 흔들어라. 그럼 내가 올려줄 테니까 안심하고 다녀와라 그랬는데 결국 뭐예요? 조금 가다가 줄을 흔들어 버렸어요. 무서워서요. 그죠? 여기 나왔죠.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시도한 부하도 어떻게 됐어요? 밑바닥까지는 갔지만 어때요? 제대로 살피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무사는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내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이 자기가 내려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밑에 가서 보니까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 신비한 세계는 아까 나온 단어 중에 뭐랑 연결이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별세상 있죠? 별세상. 그렇죠? 이 별세상과 신비한 세계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집이 뭐다? 마귀의 집이네요. 마귀 소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 마귀의 집 우물결에 있는 큰 나무, 우물가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 동종을 살피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 주인공 무사는 굉장히 어떤 성격일까요? 좀 신중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신중하고 아주 세밀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간접제시라고 합니다. 간접제시요. 예. 잠시 후에 자, 시간이 흘렀죠?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네요. 이 여인. 자, 여인이 나타났다. 공주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 공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느껴지시겠죠?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일고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공주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여기 공주가 항아리에 물을 길어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때요? 무사는 나뭇잎을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왜? 뭔가 힌트를 주려는 거겠죠. 자기가 왔다라는 거. 무사와 여인은 서로 아는 면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내려왔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겁니다. 뭔가 눈치를 채게. 그래서 공주가 얄궂은 사람 하면서 다시 쇠물을 채워 이고 가려고 하자 무사는 또 한 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주가 이상한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에서 이제 뭔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바람도 없는데 하면서 위를 봤더니만 사람이 있죠. 당신은 이 세상 사람입니까? 라고 묻죠. 어떻게 이런 마귀의 세상, 그쵸? 인간이 어떻게 마귀의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무사는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했다. 지금까지 사정은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쭉 요약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귀의 집에서는 어때요? 사나운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문지기라는 것은 역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그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방해물이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어떻게 마귀의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을 이제 모르니까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죠. 공주가. 그래서 무사는 대답하기를 뭐라 해요? 제가 젊었을 때 무사로부터 술법을 배웠다. 술법이라는 건 이제 술수를 배웠다. 그러니까 도술이나 이런 것들이 술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변신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 수박으로 변할 테니 한번 제주껏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잠깐 10발자국 정도 물러서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공중제비를 세 번 휙 도니까 어때요? 수박으로 변했네요. 이런 거 우리 그 고전소설에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무슨 성이죠? 이런 거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타지 영화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요소인데 이걸 전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 전기적 요소.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현실에서 초월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될 때 이걸 전기적 요소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공주는 그것을 치마에 싸서 어때요? 들어갔죠. 그리고 찬장에 수박을 놓았어요. 그렇죠? 문지기는 어때요? 공주의 치마를 조사했죠. 문지기니까. 그렇지만 수박이었기 때문에 통과시켰죠. 무사 통과.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빈틈없는 마귀의 성격이 나왔네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의 이 마귀였나 봐요. 그러니까 대적이겠죠. 대적. 그렇죠? 어쩐지 사람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어떠한 그 상황일까요? 우리 영화를 볼 때 독자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서 어떠한 그 느낌을 받겠어요, 여러분? 긴장감이 고조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좌불안석처럼 쳐다보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자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 보면 또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일촉즉발 뭐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이러한 한자 성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고조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어찌 된 거냐라고 하면서 코를 실쭉실쭉 하더니 이제 매양을 묘사한 겁니다. 궁금해하는 거죠. 드디어 크게 화났어요. 이제 그렇죠? 뭔가 이제 낌새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문지기처럼 하수인이 아니라 대적이잖아요. 큰 도적.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대적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공주들을 불러 꾸짖었어요. 그렇죠? 꾸짖겠죠. 호통 친 겁니다. 이제 질책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주들은 태연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자연스러운, 평화로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리 없사옵니다. 그러면서 병중이라, 이 병은 이제 이 마귀가 병이 나았나 병중에 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신 게죠. 그러면서 말을 돌렸죠. 이렇게 공주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뭔가 그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능수능란하게 어때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 우리 어떤 성격, 한자가 또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자 연결 많이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정리하기가. 임기응변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죠? 제가 뭐 미리 적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 지금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임기응변. 그렇죠? 임기응변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란 말도 쓰잖아요. 임시방편. 그렇죠? 임시방편, 임기응변 뭐 이러한 단어들 이렇게 어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임시 대책을 세웠단 말입니다. 급하게. 그쵸? 예. 그러면서 시치미를 뗐어요. 시치미. 그쵸? 성격이 이제 굉장히 임기응변이 강한 그런 공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귀는 뭐래요?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때마침. 그렇죠? 그러면서 공주들은 어때요? 독한 술을 몇 병이고 빚어 놓았어요. 아, 이것도 이제 공주들이, 그쵸? 이렇게 몇 병을 독주를 갖다가 이렇게 빚어 놨다는 얘기는 뭔가 꾸미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그쵸? 공주들이 먹으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한 술을. 그래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귀의 병이 낫기를 일각이 여삼추. 자, 우리 일각이 여삼추라는 얘기는요. 일각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여삼추는 3년이라는 뜻이에요. 삼추, 가을 추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 3번 바뀐다. 그럼 뭐예요? 3년이죠, 3년. 같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일각이 여삼추와 같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지루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루하고 몹시 기다려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학수고대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학수고대. 그렇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죠? 학수고대. 우리 학의 머리를 길게 내빼고 어떤 대상을 기다릴 때. 그렇죠? 이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기다렸냐? 응? 왜 마귀의 병을 낫길 기다렸냐?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뭔가 꾸미는 계책이 있었으니까 마귀의 병이 나아야만 그 대책이 발휘가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마귀의 병을 낫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뒤. 자, 이 소설은 지금 계속 시간의 흐름이 지금 진행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물론 장소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 방식, 서술 방식을 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서,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근거를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공부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발 먼저 단어집도요, 미리 써 있는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추리하면 단어가 어느 정도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공주들은 독한 술 3마리 돼지, 그쵸? 재물이겠죠, 재물. 연회를 뱉다. 연회라는 건 잔치잖아요, 잔치. 잔치를 베풀어 마귀를 초대했다. 누가요? 공주들이. 주인님, 병이 나았으니까 우리 축복하게 해서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 함께 즐겨요. 막 이렇게 되네요. 하면서 전에 없이 애교를 부렸다. 자, 전에 없이라는 말 나왔죠. 이 전에 없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공주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는 그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귀한테 어때? 냉정하거나 쌀쌀맞게 굴었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뭐가 하는 게 꾸밈이죠. 계책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 계책을 써먹을 기회를 찾아서.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들 손에서 놀아나며 공주들 손이겠죠. 즐겁게 술을 마셨어요. 그렇죠? 마귀가 3병의 독한 술을 남김없이 마신 다음에 공주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무릎에 눕게까지 해서 머리에 이까지 잡아 주우니까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고분고분하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이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모양 아닙니까? 이게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어때요? 전에 없던 행동을 하는 거죠. 애교도 부리고, 그죠? 애교도 부리고 고분고분해졌고 전에 없던 것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누가? 마귀가 기뻐했죠. 그리고 오늘은 너희가 나를 위해 잔치를 해줬으니까 나도 보답을 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주들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됐죠. 우리에게 소원은 없습니다만 하나 알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강하신 분이 죽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자 마귀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기분이 업됐죠. 칭찬해 주니까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 겨드랑이 밑에 2장씩의 비늘이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죽는 곳에 땅을 파고 있는 거네요. 그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잖아요. 그것을 떼버리면 나의 목숨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술 먹고 기분 좋은 상황, 긴장을 풀었죠. 이제 아까는 굉장히 긴장감 있게 사람이 냄새가 난다고 하더니만 여기서는 지금 긴장이 풀어졌어요. 술을 마셨죠. 또 안마 뭐 이런 거 받았겠죠. 또 더군다나 애교가 있죠. 또 고분고분하죠. 뭐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어때요? 마귀가 긴장을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자성어 또 떠올라요. 자승자박.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박하는 결과에 초래하는 일이 벌어지네요. 우리 마귀한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떼는 놈은 이 세상에 없다 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네요. 그러면서 크게 코를 골며 또 자겠죠. 술 마셨으니까. 공주들은 좋은 기회가 왔네요. 그렇죠? 이런 거 한자 또 떠오릅니다. 천재이루. 그렇죠? 천재이루 들어보셨죠? 1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기회, 좋은 기회를 지금 잡은 겁니다. 이 공주들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평소 지니고 있던 뭘 가져왔어요? 장독칼. 자, 장독칼. 이 장독칼은 뭡니까? 이 대적을 죽일 수 있는 매개체죠. 소재. 그쵸? 중요한 소재인데 이 장독칼이라는 건 여러분 은장도 들어보셨죠? 은장도. 여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거. 그거예요. 은장도. 그쵸? 장독칼. 이걸 뽑았어요. 칼집이는 아주 자그마한 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간 칼이 징징하고 갑자기 울리네요. 이게 웬일이냐. 그쵸? 아직 긴장감이 또 드는 분인데 공주들은 어때요? 외발로 칼을 밟으면서 꾸짖었다. 그러자 멈췄다.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요소네요. 그렇죠? 예. 공주들은 마귀의 좌우 겨드랑이에 넉장의 비늘을 베어냈어요. 칼로.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몸에서 떨어졌죠. 근데 천장에 붙었다가 다시 몸에 붙으려고 해요. 붙으면 큰일 나겠죠. 이때 공주가 준비해둔 그죠? 공주 중에 한 명이 재를 재빨리 그 목 벤 자리에 뿌렸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해요? 결국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도 은장도도 어떻습니까? 이 재, 장독칼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마귀를 죽일 수 위한 그런 소재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자 마귀는 결국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주들은 무사와 함께 구멍 밑으로 갔겠죠. 네, 그렇죠. 며칠에 걸쳐 왔다. 그렇죠. 거리가 먼가 봐요. 바구니는 약속한 대로 그곳에 내려져 있었다. 약속대로 이제 바구니가 있네요. 타고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먼저 공주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사가. 그렇죠. 무사는 배려심이 깊고 또 자기의 본분,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면서 줄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기쁘죠. 당연히 끌어올렸죠. 그런데 또 사건이 또 벌어지네요. 그렇죠? 공주를 모두 태워 올라간 바구니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부하들은 줄 대신에 큰 바위를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부하들이 배신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이런 그 부하들 때문에 큰 위기가 또 온 겁니다. 우리 주인공에게. 그쵸? 예. 그래서 우리 영웅 소설이라는 건 좀 기억하시겠죠? 영웅. 우리 그 무사가 영웅적인 면모로 도적을 퇴치하는 장면. 그쵸? 예.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게 이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를 하지 마세요. 어떤 이본인 경우에는 내용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본에서는요. 이 수박이 변했던 이 주인공이 다시 변해가지고 칼로 직접 마귀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죠. 그 다음에 그리고 부하들은 공주들을 데리고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와 왕의 앞에 섰죠. 그리고 왕은 대단히 기뻐 잔치를 또 열었겠죠. 그러면서 왕은 부하들이 공주들 구해온 걸 믿었어요. 그래서 착각한 거죠. 오해했죠, 오해. 그래서 벼락치듯 굴러떨어지는 바위 소리에 놀라며 재빨리 몸을 피한 무사는, 그쵸. 이제 바위를 던졌는데 무사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다. 한자 뭡니까? 구사일생. 그쵸? 극적 구조가 됐네요. 그러면서 지상으로 올라갈. 그쵸? 우리 지상. 가야 될 곳이 어디였어요? 지상 세계로 가야죠. 지하에서. 그러면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근데 무사는 부하들의 농간, 속임수. 속은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슬퍼하기 있었는데 또 한 번의 조력자인 누가 나타나요? 노인이 나타납니다. 노인이. 그래서 또 한 번 나타나서 한 필에 뭘 줘요? 말을 줍니다. 그렇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타면 어떻게 된다? 지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한 번 채찍을 치니 말은 단숨에 어때요? 새와 같이 날아서 그를 지상으로 보냈다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예.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작품이 시간이 이제 15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긴 합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을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10분 이내, 15분 이내로 끝내고 싶지만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실력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전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방식대로
공부해보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또 학교 고3 애들은 또 내신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해줘야 훨씬 더 아이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끝까지 본문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문제 많이 안 풀어도요. 이 수능특강 문제에 나온 답지 4개, 5개 있잖아요. 그 OX를 하나하나 맞춰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몇 문제 안 되더라도 그 많은 문제로 확대되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형 문제를 너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변형 문제 잘못 풀다가는 오히려 공부 방법이 방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있는 그대로 수능특강 하나만 봐도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생각할 때 변형을 문제를 많이 풀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기본 본문을 얼마나 완벽하게 공부하고 학습했느냐 이거에 판단이 달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계속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역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